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1조 원 넘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요, 그동안 오르지 못한 낙폭과대 업종 대표주가요, 시장을 주도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어요. 따라서요, 이번 시간엔요, 장세가 만약에 변한다 해도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이유와 함께요, 스마트폰 부품주가 최근에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종목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미국 제재로 인해서요, TSMC가요, 중국 화웨이의 수주를 중단한다라는 발표가 전일 나왔어요. 거기에 따른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수혜를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죠.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가 장기화된다면 삼성전자 및 중국 현지 스마트폰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라는 그런 리포트죠. 자, 작년에요, 5월 미 상무부의 화웨이향 수출 제재 이후요, 화웨이는 중국 내수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실적을 방어했으나요, 이 해외 서유럽과 남미 지역에서 점유율이 하락하면서 그 더 반사이익을 바로 삼성전자가 얻었다. 이번에도 화웨이의 제재로 인해서 해외 쪽에서 아마 매출이 감소하고 그 감소한 만큼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제가요, 지난주서부터 계속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를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갤럭시 폴드폰이죠. 폴더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또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같은 테마군에서 종목군들이 있는데 한두 종목이 가면요, 멀리 못 간다 그랬어요. 근데 종목이 확산이 되면은 멀리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그쵸, 카메라 모듈 쪽 MC 넥스라든지 파트론 이러한 종목군들이 확산될수록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요, 지난주에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이 새롭게 부각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서요, 스마트폰 판매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그랬어요. 지난 4월 달에 판매량이 한 4,078만 대죠. 그래서 작년 대비 한 17% 증가를 했고요. 예, 전월, 그러니까 3월 대비해서는 한 93%나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1월부터 3월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크게 감소했었죠. 1월 달에는 한 38% 감소했고, 2월에는 56%, 3월에는 23%나 감소하다가 4월 달에 대폭 증가세, V자 반등으로 수요가 회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그동안 판매 부진으로 해서 주가도 지지부진했지만요,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요, 우리가 폴더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2월 중순경에 갤럭시 Z 플립이 그죠? 폴더폰이 출시가 됐는데, 같은 시기에 갤럭시 S20은 출시가 됐지만 판매가 상당히 부진했지만은 이 폴더폰은 또 판매량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그리고 7, 8월 달에 또 갤럭시 폴더폰이 2가 출시가 된다 그러죠. 그러한 기대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한 4, 50만 주 판매가 됐는데 올해 예상이 한 500만 대 정도 내다보죠. 그러한 관점에서 판매량, 그러니까 시장에서 폴더폰이 이슈화 될 수 있다 해서 그러한 관련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요, 그쵸? 카메라 모듈 쪽으로 또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다 해서 스마트폰 관련 종목들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금요일 나온 이 스마트폰 부품주 중에서요,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슈피켄 코리아, 하반기 신규 아이폰 출시에 따른 실적 기대감 상승 대신증권에서 나왔어요. 현금성 자산 확보와 배당 성향이 확대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아이폰 신규 라인업 출시 성장세가 이루어지고요. 1분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 정도 증가한 747억, 영업이익은 3.5% 증가한 124억을 기록했다 했죠.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죠?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슈퍼캠 코리아는 오히려 증가한다. 이 슈퍼캠 코리아는요, 이 휴대폰 케이스 및 보호 필름 등 모바일 액세서리를 전문하는 업체인데,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캠 코리아 오늘 5%나 오른 2,450원 오른 48,200원.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동배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올라올 때는
지지와 저항선이 뭘로 한다? 그렇죠? 이동평균선으로 한다. 이 종목도요, 최근에 121선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을 맞고 최소 일주일 이상 조정을 받다가 요번에 살짝 돌파하고 오늘 거래량 증가와 함께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죠. 자, 일단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요, 계속 지속적인 상승 추세는 더욱더 나올 수 있다.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을 해야 돼요. 새롭게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 일단 오늘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죠? 조금 다시 조정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냐. 우리가 항상 조정의 끝 마무리에는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되고, 의미 있는 지지선들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슈프리캔 코리아 갖고 계시는 분만 좀 끌고 가고, 새로운 매수 타이밍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KG 바텍 갤럭시 폴드의 신지, 또 이제 외제형 신지죠. 자, 이 회사도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1분기 실적이 매출 같은 경우가 한 1.8% 감소한 485억이지만 영업이익은 19억 증가한 흑자 전환이죠. 2분기부터 좀 가파르게, 그렇죠? 실적이 호전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갤럭시 폴드가 7, 8월 출시가 되면서 하반기 갈수록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KH 바텍도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H 바텍. 자, KH 바텍 상당히 좀 더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이 종목군도 그렇죠? 계속적인 행보 속에 있어요. 그렇죠? 다 저항선 돌파하고 그렇죠? 갖고 계시는 분 지속 홀딩하고 만약에 매수를 노려 보시는 분은요. 한번 요 장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장대 양봉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 정고점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이동 평균선이라 했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2만원 초반대 정도 그렇죠? 그때가 한번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폴더폰 판매 확대에 따른 수의 종목들이 있죠. 우리가 말씀드린 KG 바텍, 파인 테크닉스, 아까 KG 바텍은 외장형 신지인데 파인 테크닉스는 내장 신지 개발이라 그러죠. 실적도 올해 상당히 좋아져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한 50% 증가한 179억.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한 180% 가까이 증가한 193억.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UTI 같은 경우는 접는 그런 유리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흐름이 지금 이 폴더폰은 접는 폰이기 때문에 이 유리로 된 거,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아닌 유리로 접는 폰이 앞으로 인기를 끌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이 두 종목 파인 테크닉스와 UT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 테크닉스. 자, 파인 테크닉스 전고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파인 테크닉스 전고점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지금 전고점 수준에서 옆으로 좀 행보하는 모습이 있죠. 지금 한 3, 4일 정도 행보하는데 잘 보십시오. 지금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평균 거래량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 나오고요. 또 의미 있는 지지선. 오늘 저점 수준이 어딥니까? 그렇죠? 4,130원. 그렇죠? 요거보다 조금 더 내려와서, 그렇죠? 저 생각으로는 조금 마음에 내가 원하는 가격 정도 수준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요 가격대겠죠? 한 3,900원, 4,000원이 살짝 깨지는 선. 수준을 만약에 내려온다면요.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그렇죠? 특히 거래량이 감소와 함께 내려와도 상관이 없다 해서 그렇게 따지면요. 오늘 저점 수준인 아까 말씀드린 4,100원 초반대 내가 선침이 한 30% 들어가고 그리고 좀 더 하락해서 이 4,000원 그 내에 오면 한 30% 사고 나중에 거래량 증가와 돌파될 때 나머지 물량 다 채우는 방법, 그렇죠? 그런 방법이 좋지 않나 해서 전략은요, 선침의 차는 30%, 좀 밀리면 30%, 나중에 거래량 증가. 거래량은 한 200만 주 이상 터지면 아마 본격적인 최근 연중 고점 4,500원 돌파하고 새로운 장이 열릴 거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이러한 종목은 상승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조정받을 때 4,000원 초반대 내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UTI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파인 테크닉스와 같이 UTI도요. 그렇죠? 유리 강압 강학 필름인데요. 유리인데요. 자, 최근에 조정. 제가 말씀드려서 이 윗골이 달아줬기 때문에 좀 조정은 필요하다는데 좀 계속적으로 한 일주일 이상 조정받는 모습인데 거래량 감소. 수급으로 보시죠. 만약에요, 이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따 거래도 터졌죠? 만약에 주가가요,
7,000원대에서 2만원까지 급상승했기 때문에 예? 다 차익 매물이겠죠? 그러면 누가 차익을 팔고 도망갔다면 주가가 줄줄줄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죠? 안 흘러내리면서요. 그동안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관들이 전혀 매도의 흔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 단순히 단기 급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보인다. 아직도 저도요, 조정은 조금 더, 아직은 짧아 보여요. 그동안에 아까 말한 7,000원대에서 21,000원, 2배 이상, 두세 배 이상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폭은 좀 짧다.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SKC, 코오롱, PI, 세경, 하이테크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그 두 종목만 보도록 하죠. 자, 세경, 하이테크. 이 종목들은 이제 뜬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점진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자, 최근에 2, 3일 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눌림목 나올 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그리고 PI, 그죠? SKC, 코오롱, PI. 자, PI 같은 경우는 전혀 좀 주가 움직임 없죠? 자, 요거 한번 잘 노려봤다가, 그러니까 많이 뜬 종목은 뜬 만큼 가격적인 리스크가 있다 했어요. 지금, 물론 그 종목들이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뜬 만큼의 리스크는 있다. 나는 좀 더 안정적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SKC, 코오롱,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가격대는요, 그죠? 뭐 한 32,000원 뭐 내외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고, 지금 수급적으로 이틀 동안요,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한 81,000주 어제 팔고 오늘 44,000주, 그죠? 조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억누른 모습이 있죠? 오늘 거래량 23만 주, 뭐 평균 거래량이 뭐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과열이라든지 한번 팔아먹고 도망간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한번 밀려서 32,000원 정도 내려오면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오히려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반도체죠. 어제 ENF 테크놀로지와 넷펙스가 지난주 금요일날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장 마감 이후에.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1분기가 상당히 크게 좋아졌죠. 매출액이 1,200억으로서요. 전년 대비해서 한 7% 증가했고요. 이 영업이익은 한 57%나 증가한 187억. 그러면서 ENF 테크놀로지 지난 금요일과 어제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반대로요, 넷페스는 지난 금요일날 실적 1분기 실적 발표가 부진하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68억인데 전년 대비 32% 감소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뭐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TSMC가 미국 쪽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죠? 하기 전에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삼성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ENF 테크놀로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ENF 테크놀로지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그죠? 자, 우리가 요 당시,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근에 들어서 지금 흐름에 맞는 종목은 바로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이동평균선 다 단기, 중기, 장기선들이 결집되어 있는 것을 돌파한 이후에 눌러지고, 그죠? 한 20일 가까이 조정을 받다가, 자, 뜨기 전 모습 보십시오. 요 날이 5월 14일이죠?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13만 주. 최근 들어서, 최근 한두 달 동안에서 가장 적은 거래량이 나왔죠? 하루에 주가 변동폭도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저가가 3.5%, 고가가 마이너스 1.1%. 하루 종일 주가 움직임이 2.4%에 그쳤다. 그렇죠? 딱 봐도 하루에 주가 변동폭이죠? 주가의 조정의 끝마무리 났다. 하루에 변동폭이 적고, 그렇죠? 그리고 이 거래량이 적고,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그동안에 상승할 때 주가를 매수를 많이 한 주체 세력들이 매도가 적어야 된다. 그죠? 다 포함되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바로 이 종목 ENF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뜨지 못하니까 쳐다보지 않다가 이게 크게 뜰 때, 그쵸? 관심을 갖게 되죠. 뜬 만큼, 내가 그만큼 수익도 못 챙기고, 뜬 만큼 또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항상 이 관심 있는 종목들을, 그렇죠? 우리가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내가 원하는 조정의 끝마무리가 나오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면 수익이 훨씬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장비 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원익 IPS, 유진 테크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원익 IPS.
자, 원익 IPS도 그죠? 자,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 ENFT에 걸치다 장기 이동평균 돌파하고 그죠? 조정을 받다가 치고 나가는 모습이죠. 유진테크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은 종합지수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21선을 맞고 빠졌다가 그걸 또 지지 삼아서 올라오고 하지만 지금은 종합지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벌써요. 이 연중 최고점에 도달했고 코스피 시장도 현재 2000선에 거의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이제 아래로 깔고 있는 종목이 좋아요. 그렇죠? 그 저항선으로 느끼던 것을 돌파한 후에 이제는 지지 삼아서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이 좋다. 자, 이 종목도 그렇죠? 비슷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부분 종목들을요, 이러한 종목들을 갖춘 종목 중에서 시장에서 재료가 있나 없나, 어디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에 포함됐나, 실적이 좋아지냐, 그런 거를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된다. 똑같은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을 우리가 눈여겨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STI, 테스나 한번 볼까요? 테스나, 그죠? 자, 테스나도 우리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조정 모습도 잘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지금 급등한 이후에 좀 마이너스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플러스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원체 좋다 보니까. 근데 플러스권 조정을 받아도요, 이 수급적으로 차익 매물이 전혀 나오지 않죠. 그쵸? 어제 개인들이 산 물량이 10,000주, 오늘은 6,000주에 그쳤다. 하지만 좀 따라가기에는 그렇고요. 우리가 58,000원, 그쵸? 그때 강하게 언급을 해드렸고, 만약에 조금 조정이 들어와서 6만원 내에 들어오면, 그때는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요. 그쵸? 좀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나머지 종목들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요 종목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냐,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비메모리의 한 10종목, 소재 7종목, 장비 7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움직여도 다 이 안에서 종목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내놓고 우리가 조정의 끝마무리,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이동평균선을 다 저항선을 돌파한 위에서 쉬고 있나, 그러면서 거래량이 감소하냐, 하루의 변동폭이 작냐,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타이밍을 잡으면 된다. 이 재료는 충분하게 다 있는 내포한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네페스 아까 말씀드린 좀 실적이 부진하지만요. 저는 오히려 내가 짧게 보지 않고요. 내가 앞으로 한두 달 안에 한 1, 20%만 먹겠다. 사실요. 한두 달에 1, 20%면요. 지금 은행금리, 초저금리죠. 1년에 1% 내외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지금 자기 머리 생각들이요. 좀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올라가는 종목들 내 생각대로만 된다 그러면요. 아마 사시는 동네에서 1년 안만 그렇게 매매를 하면요. 최고 현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해서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낮추라고 하죠. 우리가요. 달리기 마라톤도 할 때요. 내가 빠른 속도로 초반에 내 실력 이상으로 달리면요. 한 10km, 20km, 30km 가면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내 페이스대로 속도로 내 실력에 맞게,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도 내 실력에 맞게 낮춰서 수익을 내다 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너무 무리한 수익을 자꾸 얻으려 하다 보면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테스나 그죠? 실적 계속적으로 좋아진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3년 동안에 매출이 계속적으로 한 40% 이상 증가하죠. 이 테스트 외주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바람에 이 테스트 업체인 테스나 실적이 상향되고 있다. 그렇죠? FST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유료 회원이 있죠? 한 3개월에 100만 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제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려요. 혼자 매매 집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노출을 시켜 드려요. 그리고 또 어느 종목 타이밍이라든지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문의 전화를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5월 19일에 보내드리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